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바쁘겠지만 정말 많이 바쁩니다. 정말. 스케줄이 5월 30일까지 다 찼어요. 부동산 일로 인해서 다 차버렸네요. 강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꽉꽉 다 찼고요. 뭐 계속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일이에요. 거의 다. 이런 것들이 꽉꽉 찼습니다. 너무 바빠서 유튜브도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우리 클럽 분들이 쌤 안 찍어요 유튜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네 맞다 이러면서 이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먼저 좀 상황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핑계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거를 보고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어느 한순간,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하루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갑작스러운 어떤 뭐 이벤트, 안 좋은 이벤트가 터져서 와장창 이렇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다시 반등으로 장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너진 것이지만 오늘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걔는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거가 더 무너진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저저번 달인가 무료 강좌에서 제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주식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주식 강의 1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놀라셨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놀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지금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후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제가 너무 바쁠 땐 블로그에 글 쓰거나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좀 풀어볼 텐데요. 장시작 50초 전이네.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부터 미국은 하락의 시작으로서, 그죠? 얘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저점을 붕괴할 것이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점을 붕괴를 했어요. 그죠? 저점을 실제로 붕괴를 했고, 그러고서 단기 이제 숏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 숏반등이 어떤 다우지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얘는 올라왔다가 정석대로라면 얘는 다시금 무너지면서 저점을 붕괴해야 되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거 있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21년도 8월 달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21년 8월에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올 때마다 빨리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8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 달이니까 이제 약 한 9개월 전이 되어 버렸네요. 9개월 전에 어떻습니까? 9개월 전에 9개월 전보다 지금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계좌라는 거를 뭐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죠. 뿐만입니까? 8월 달에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 9월, 10월 뭐 이럴 때 그때라도 매도했었으면 이런 생각 지금 와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의 1차 매도 시점은요, 이미 4월 달에 매도 시점이었고요. 제가 1월, 2월 달에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 반등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딱 왔고, 그러면서 얘 올라올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는 반등일 뿐이다. 얘는 절대 반등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반등일 뿐이오니 올라올 때 얘는 이렇게 막 고점 행진해가지고 막 올라갈 수가 절대 없다. 힘들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만약 그렇다 하려면 이런 대응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건 없다. 앞으로도 그런가요?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얘는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계속해요, 얘는. 자, 우리 주식 수업 받으신 분들 일기들 지금 이걸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있다가 유튜브에 댓글 달 수 있으면 댓글 다시고요. 지금 뭐 흐름이나 이런 기타 정황으로 딱 보았을 때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벌써 뭐 알 수 있단 말이죠. 딱, 아, 다우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구나. 저는 적립으로 할 건데요. 적립식으로 할 건데요. 적립식이요. 적립식이라면 이제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10년 장기 볼 건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말도 말 같은 얘기를 하지. 돈 싫은 사람이 부동산하고 주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난 돈 싫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보험사들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쏘는 거야. 계속 내려갈 때마다. 그럼 어차피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세요. 아니요.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거기서 적립식 하는 게 아니죠. 내려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여기서부터 적립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바닥이 예상되는 부근에서부터 쏘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 또 분할로 매수하면 여기겠네. 평균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 매수하고 여기 했으니까. 그죠?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요. 이 사람은 제로가 되지만 여기서 바닥에 산 사람은 100%가 됩니다. 더블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산 사람은 수익률이 80%가 되죠? 근데 넥라인, 즉 회복기까지만 겪었을 때만 그런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산 사람이나 여기서 적립식으로 산 사람들 있죠? 여기에서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00%가 나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900%가 나는 거예요.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은 3,0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들어가서 이 사람은 9,000만 원 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10년 내다 본다고 이게 장땡인 줄 알아요? 코스트 에버리지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물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해됐어요? 이건 유료 수업에서 나오는 수준인데, 제가 하나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안쓰러워서 그래요. 정말. 자,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장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플 주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애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저 수업 들으신 분들 한번 봅시다. 수업 들으신 분들 봅시다. 지금 주식 일기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죽는 거지 지금 애플. 그죠? 하면 지금 죽는 거야. 테슬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테슬라. 딱 보면 알잖아, 그냥. 그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주식 일강 같은 경우는, 얘가 주식 강의에서 돈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 배우러 왔는데, 이게, 우리 회원분 얘기할게요. 우리 부방장님들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부방장. 우리 부방장님들 중에 캔들의 키읔도 모르는 분들이 왔어. 시가가 뭔지도 몰라. 종가가 뭔지도 모르고, 고가, 저가, 이런 거 몰라, 이분들. 양봉이 뭔지도 몰라. 음봉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분들 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장한다. 캔들이 뭔지도 몰라. 그러던 분들이 와서 하루에 일기를 듣고 일강을 듣고 어떻게 됐냐고 오후에 여러분 있잖아요. 리얼티 수업은 찐이에요. 장난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했냐고 이래놓고 딱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맞춰보세요. 오른쪽 끝자락에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있겠냐고. 간다 안 간다는. 이거 누르는 거야. 간다 이러면서요. 간다. 매도. 고점 돌파 시 제꼈다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 그죠? 매도했죠, 지금? 여기서는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는 혹시 모르니까 매수 준비해야 되네요. 매수 준비. 여기서 다시 매도. 손절. 쭉쭉 떨어졌죠? 이런 거를 더 심하게 잘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이제, 그죠? 예. 이런 거를 너무 잘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엄청 잘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 공개를 안 해요, 제가. 절대 공개할 수 없어요. 여기서 공개하면 난리가 나죠. 정말 정색 나와요. 수업 들으신 분들은. 돈 내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정색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고? 이거를 딱 펴놓고서는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오후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오른쪽 끝자락에서 당장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맞춰내는 거야.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쫙 올라가고. 매도합니다. 쭉 떨어지고. 그걸 하더라니까? 캔들의 키역도 모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야 후기가 말도 못한 거죠. 예. 배우세요, 좀. 아휴. 돈 몇 천만 원 잃어바치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서 무슨 놈의 큰 꿈을 꿔. 내가 알아야지. 알아도 될까 말까인데. 아유, 참. 부동산 쪽이나 이쪽으로 가볼 건데요. 먼저 뉴스부터 볼게요. 왕개미들 잔인한 4월에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샀더라. 주식 1원 넘는 투자자, 수익률 상위 3% 포트폴리오니 보니.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4월 달에 개미들, 뭐 샀다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거 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주식 배운 분들이 더 잘 알겠네.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빠졌죠. 그쵸? 그죠?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저점까지 만들면서 빠졌죠. 그쵸?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는 어쩌면 단기 반등 와야 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단기 반등 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에코프로 BM. 또 볼까? 에코프로. 얘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래서 언제 사냐가 또 중요하겠죠?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있는 거면은 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은 좀 배워서 해야 된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기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금 흐름도 알아야 돼요. 국민의 절반, 부동산 갑시다. 집 세 채는 가져야 다주택자다. 제가 뭐라고 늘 수강 때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라면 집 보통 우리가 세네 채 가진 분들을 다주택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속, 결혼 등 일시 2주택이 흔하다. 누구나 다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 투기로 생각 안 한 듯. 두 채 이상 보유 응답은 44%.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가량은 주택을 몇 개, 세 채 이상 보유해야만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라면 3주택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2주택만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강조해가지고 막 갖다 세금 때려봤으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다음 집주인 보유세 내려고 속속 월세 전환, 무주택자 전세난민 될 판. 이래서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점. 뭐 제가 신문 기사글은 다 안 봤습니다.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글을 읽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좀 제목만 딱 보더라도 현재 상황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월세 비중이 첫 번째로 50%를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7월 말에 임대차법 갱신 앞두고 전세 가격 9주 연속 상승세며 전세 부족이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7월 말에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과 맞물려서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다 이러는데 이거 볼 거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어디 신문이냐 이거. 기자 누구야? 박준영 기자. 아니 이분 흐름 모르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세 가격이 9주 연속 상승세. 맞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건 인정할게요. 전세 가격이 어떻게 해요? 비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가격 요인이라고. 우리 수업 받으신 분들, 부동산 수업 받으신 분들 제가 리얼티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죠?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매 기수마다 애드립이 다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벤츠 타와 이렇게 얘기하죠. 응? 막 일부러 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 긁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 벤츠 타와봐 막 이러죠 제가. 예. 못하는 걸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배워야 돼서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게 수업 들으면서 우리 그 클럽 분들이 어때? 못타요. 그러네. 나 못하네. 이게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오래 가시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이분들한테 너 벤츠 못하지? 막 이런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얼마나 우리 클럽 분들 제가 많이 저거 하는데요. 애정 있는데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제가 뭐 에르메스 가방 뭐 2천만 원짜리 사봐.
사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와닿는다 그러고, 못 사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죠. 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도 우리가 뭐 좋은 동네 푸르지오 아파트 뭐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수십억씩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전세 또한 매매와는 조금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게 있지만 연관성 없는 게 있어요. 전세는 전세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즉 전세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야. 전세 자체 성향수, 전세 자체 수요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자체 수요층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너무 오르면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분들은 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금리까지 더군다나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해가지고 전세에서 전세를 목적으로 해가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전세 대출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전세 갖다 돈 넣으면 전세 대출이거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용이 좀 좋거나 회사를 잘 다니시는 분들은 전세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금리를 좀 더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도 금리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그냥 그 대출의 수준 거의 그렇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제 말은 어떠한 대출을 받아서 땜빵하든 간에 전세에 대한 부담,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 말은. 이해되시죠? 어려울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그냥 전세자금 대출로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것보다 일반 대출 빼가지고 이자가 올라가는 거는 좀 차이가 다소 있다.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봐봐요. 집값이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조금 봅시다 한번. 3월달, 4월달에 시장의 흐름이 이제 거래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근데 이 더 올라온 거가 원래 거래량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수업 받으신 분들 리얼티 수업 받으신 분들 한번 펴놓고 보시기 바래요. 원래가 거래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 거래량이. 근데 이 거래량이란 게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운돼 있는 거래량 부분에서도 반등은 와요. 반등이 왔다가 내려왔다가 또는 반등 왔다가 더 내려왔다가 이래. 즉 다시 볼게요. 내려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반등이 있네 여기. 이해되시죠? 이 2달 정도 반등이 있고 더 다운되기도 해.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보통 전국적으로 거래 같은 것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 반등 왔다 해서 여기를 바닥이라고 잡아버리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요거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홍보인데 부동산 지인에서도 이제 좀 무료 강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참 좋아요. 부동산 지인에서 알려주는 게 있고 부동산 지인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알려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응용된 것도 많고. 근데 부동산 지인에서도 보통은 이제 그 거래량이 있어가지고 평균적인 부분들이 돌파됐을 때 거래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거 있어가지고 바닥 내려가는 시점에서 그냥 여기가 바닥이라고 예상해서 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왜? 여기에서 회복해서 올라오는 기간들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최소 1년, 2년 막 걸려. 오래 걸리는 건 3년 걸린다고 막. 근데 지금 이거 하나에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가 여기 쇼반등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위험하고 투자의 경험이 없으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아요. 이거는 투자의 경험이 저도 미천한 그 옛날에 바닥이라 생각해서 막 그런 얘기 한 때가 있었어요. 저라고 왜 경험이 없겠어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서울 수도권이 거래가 매우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봐도 여기서 뭐 더 다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운시켜줍니다. 누가 코스피 3150에서 지금 2500선까지 올 거라고 그 감히 누가 예언을 했는가.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무너질 거라고 이때 당시에 내가 얘기할 때 이거 예상이나 했겠어? IMF 터질 때 강남이 안 무너진다, 압구정 안 무너진다 그랬어. 이거 예상이나 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나. 그 생각하는 그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시장이에요. 얼마나 시장이 무서운데 이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 조금 찍었다고 예상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지금 보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경험이 부동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투자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떠한지를 또 생각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여기서 지금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부터 막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제가 증빙할 수가 없는 거. 어떤 신뢰감이 전혀 없는 거야 제가. 돌려 말하면 제가 만약 100번 양보해서 제가 틀렸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장의 변수로 인해서. 그러나 상관없어. 이번 한 번만 틀린 거지. 나는 그 적중률은 99%에 육박한 거야. 여러분들이 베팅할 때 5%의 베팅을 해야 되겠어요? 99%, 95%의 베팅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95%의 베팅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떠한 변수 때문에 이게 됐다가 이걸 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 경우는요. 어떠한 경우냐면 이거 공식인데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전세의 매물이 처음에는 많아요. 처음에는 많다가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 전세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부터 하면 되겠다. 전세 가격이 높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의 가격이 높음으로써 수요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상식선에 생각해봐. 전세 가격이 높대. 제가 아까 왜 얘기했잖아. 벤츠 타봐. 왜 못 타? 비싸니까. 에르메스 가방 못 타지.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가 그렇죠. 적어지죠. 그죠? 이거를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어져요. 그러면 전세 수요자는 어떻게 되고? 적어지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전세를 공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이 전세 공급하는 사람들은 물건하고 똑같아. 이 전세 공급자들은 물건을 띄워온 거지. 물건을 떼어와서 파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 띄워온 사람들이 대출을 꺼냈어. 그런데 이 대출에 요인을 미치는 결정적인 금리를 인상시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담이 따르게 돼. 그러면 시간이 정체되다가 7번 어떻게 돼? 부담 따른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전세 수요는 없고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추어야 돼. 근데 낮추려니까 어떻게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가격을 낮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 대출금리가 쫓아오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9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를 월세로 전환해. 이렇게 되는 거지. 반면 10번.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금리의 요인 때문에 차라리 월세가 낮겠다 해서 월세를 내게 돼. 11번.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고? 세종시에서도 나타났어요. 12번 옛날에 홍성 내포 신도시하고 박살날 때 이 현상 나타났고요. 13번 서산에서 테크노밸리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14번 그 옛날에 10년도 넘은 때에 용인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15번 광주에서도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난 이때 부동산의 비입도 모를 때야. 죄송합니다. 울산에서 그 옛날에 이거는 제가 알아요. 이거는 제가 20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20대 초반에. 이거는 모르는데 들은 얘기야. 이러한 것들이 순회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임장 가야 되는 거예요. 세종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세종에서 이야기 풀어줬죠. 세종이 지금 월세가 많습니까? 전세가 많습니까? 점점점 전세가 월세로 시들고 있죠. 그죠? 전세의 매물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세의 매물은 감소해. 근데 월세는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깊게 안 들어가고 단순히 전세의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세종시가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마. 서울도 그러는 거야. 지금 웃겨가 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내가.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날라다녀요. 우리 카톡방에다 링크 걸었지만 누구라고 내가
아유,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런 데 가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런 데가 다 듣고 있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밖에 번개 치네? 천둥번개 치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다? 서민 부담으로 인해서, 이거 나오네. 전세 수요를 나타내는 수급 심리도 올라가면서 세입자, 특히 무주택자들,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맞잖아! 전세값이 상승해가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서민들이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월세로 대체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월세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부족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신문만 꼼꼼하게 뜯어읽어도 충분히 하는 거를 가지고 단순히 전세의 지수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실이니 호갱이니 지인이니 이런 데를 열심히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 또한 왜 그런지를 또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부한 대로 가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네 여기서 이렇구나 이렇게 같이 계속 복습이 되는 건데, 지금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태반이야. 그리고 전세가 그냥 물량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그냥 멍 때리고 듣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제가 수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벌써 몇 번째 증명했어요, 제가. 아이고 참, 공부들 좀 하세요. 왜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답답해서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역전세 맞으면 몇 억을 까먹어. 주식으로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까먹어. 근데 공부하는 거는 돈 100만 원인데 공부를 안 해. 알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날리고 우리 카톡방에 막 후기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나알티, 나만 알고 싶다, 조용조용 나만 알고 싶다,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알티가 왜 나왔겠냐고, 어디서 나왔겠냐고. 이분들이 듣고 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좀 들으세요. 저 근데 물론 강의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제 안 할 건데 없애고 있어요. 지금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몸이 매우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9기가 한 자리 남았나? 9기 한 자리? 지금 부동산은? 그리고 주식도 지금 이제 3기까지만 할 건데 2기가 지금 2자리 남았죠? 예. 그죠? 이거 부동산 들은 사람들은 주식을 다 들어.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만 들은 사람들은 후회할 거다. 아, 그때 들을 걸.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할 건 내가 불보듯 뻔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스스로 평가했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지금 그렇게 집착 많을 정도로 윤석열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볼 때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흐름이 폭락은 없을 것 같아. 바뀔 것 같아요. 좀 폭락은 조심스러워요, 제가. 폭락은 좀 조심스럽게 없을 것 같은데 완만한 하락 기대감은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폭락까지는 없더라도 그리고 5월 30일이죠 5월 30일 날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무료 강좌 세미나 하죠. 서울 집값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어느 누구는 전문가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분은 서울이 집값이 단호하게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할 말을 잃었어 내가. 뭐 괜찮아요. 세종시 때도 그랬어요. 세종시 때도 저는 하락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거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요. 그때도 한번 보자고요. 다들 어떻게 또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할 말 더 많아요. 그리고 할 말 더 많은데 가는 지역이 간다라고 몇 개월 전에도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지역들 한번 보십시오. 리얼티가 얘기했던 지역들 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전세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고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저번 강좌에서도 얘기했죠. 4월 강좌에서도 거기에다 베팅했던 분들이 다 계좌 깠어요. 부동산 등기 다 공개했다고. 그죠? 이번 5월 달에도 보고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등기 공개할 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한지를. 그게 여러분 이 바닥에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등기 까는 게 끝나는 거예요. 등기 까봐, 계좌 까봐, 뭐 매매 계약서 까봐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공개하는 시간은 지났어요, 이미. 저는요, 여러분. 예, 제가 뭐 쌤으로서 뭐 그거 뭐 제 거 공개하고 의미도 없고 저도 공개는 했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린 분들,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우리 그 제자분들께서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그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돈 버는지.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데요.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뭐, 시간이 없는데요. 가난하세요, 그러면. 가난하시면 돼요. 희생 없이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어. 나는 멍 때려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돈이 쌓이기를 원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거지근성이죠. 정말 못된 겁니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희생해야죠. 내 가족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처자식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시간 함께 못 보내면서까지도 뛰어다닌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잠 안 자는 사람 돈 버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자고 똑같이 하면서 모든 걸 다 챙겨가면서 돈 벌기 원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나 좀 알려줘. 나 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 전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도 돼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돈 많이 없어도 부동산을 하면 돈이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카톡방에 19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 갖고 있어요. 세 채 취등록세하고 복비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냐고 세 채 취득하는데 200만 원 들어갔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세 채를 취득하는데 200만 원 들어갔어요. 저한테 배워요. 가는 제가 스승인 걸 온 천하가 다 알아. 근데 얼마 벌었게요, 지금? 그냥 1년 이제 좀 지났나? 10월에 이제 뭐 전세 만기 뭐 이런 거 돌아오거든요. 벌써 전세가도 올라서 저랑 통화하는데 아파트 세 채에서 들어오는 전세금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예상된대, 지금. 세 채 취득하는 취등록세 다 해가지고 2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취등록세는 보통 계산하지 않잖아, 다른 전문가들은. 그쵸? 저도 안 하거든요. 취등록세 포함해서 200만 원 들어갔다고. 다 해서. 복비까지 다 해서. 근데 10월 되면은 전세 만기고 세 군데서 들어오는 돈 계산 딱 되니까 5천만 원 예상 된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의 작품이에요. 저의 작품이에요. 전 더한 것도 있었고, 옛날에. 예.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제자분들이 양육되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발견해낸 그 자체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발견하는 거고 만들어진 소스를 가지고 행동력으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하거나 해가지고 뭐 황금 알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막 알에서 나온 리얼티. 알에서 나온 리얼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기는 거 가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랜만에 좀 올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